자, 아까 이어서 또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죠, 이게. 좀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수업 들으신 분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수업 들은 거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뭐 별로였나요? 자, 좋습니다. 자, 페이지가 이제 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슬슬 끝이 보이는데, 자, 7페이지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거죠. 바로 로마자 2번인데, 물건의 변도가 공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배웠어요? 부동산은 어떻게? 등기로서. 동사 어떻게? 인도함으로써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요. 저걸 보겠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 즉 아까 그 자료 중에서 그 부록 보이죠? 부록. 등기부 나와 있는 거. 그걸 보자고.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먼저 이걸 보자고. 페이지 8. 8페이지를 먼저 보는 것이 옳아요. 자, 그 2번 나온 게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인데, 이거 당연히 동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자동차. 움직이죠? 막 굴러가죠? 당연히 뭐예요? 동산인데, 문제 뭐냐면, 우리 그 법적으로는요, 동산인 자동차를요,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이 차는 말이죠. 동산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마치 그것을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나오잖아요. 바로 뭐요? 자동차 관리법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그런 거예요. 자, 6조 보이시죠? 6조. 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문 경우는요, 밑줄. 등록. 마치 그 부동산은 등기처럼 비슷한 개념이에요.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바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말이죠. 차 샀어요. 산 다음에 이제 열심히 몰고 다닙니다. 열심히 몰고 다녀. 점유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동차 바로 등록증 되겠습니다. 등록증에는 말이죠. 이 소유권자가 이제 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갑이 다 몰고 다니고 지가 돈 주고 샀지만은요. 이 등록증에는 그 명의로서 을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물론 갑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을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죠? 부동산 명의신탁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즉,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여기에 기재가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사람 우리가 뭐라 불러요? 수탁자라 부를 수 있죠. 대충은요. 이 사람은 뭐라 부를까? 당연히 신탁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입니다. 이때, 차는 누구 겁니까? 차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을입니까? 이게 어렵다고. 응? 이때 자동차 소유권자는요, 갑입니까? 을일까요? 아, 그렇죠.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요 내부 있죠. 요 내부 사이. 요 내부 사이는 얘 소유입니다. 즉, 신탁자 소유예요. 즉, 이 갑 소유가 되겠습니다. 갑 소유. 요 내부적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갑과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 대해서 즉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 소유냐 되느냐 이때는 말이죠. 얘 관계에서는 누구 소유다? 이때 그 을 소유가 된다고 봐요. 을 소유. 요런 취지가 이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한번 더 할게. 얘를 무시하고 둘 사이에서는 갑 소유가 되는 겁니다. 갑 소유야. 그렇겠죠? 그러나 걔네들을 제외하고 넓혀가지고 제3자 대외적 관계에서는요. 이때는 누구 소유다? 걔가 봤을 때는 되어 있으니까 을 소유를 본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죠? 이 부동산 같은 거니까 같은 매너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할게. 이 자동차는 동산이지만요 우리 그 법조문적으로 뭐지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걸 보자고. 자, 바로 1번이 이런 판례죠. 이런 판례 되겠습니다. 자, 판례 1번이에요. 밑에 판례. 자,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 어렵다는 경우에, 즉, 둘 사이에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가 갑이죠. 거기에 대해 소유권을 갖도록 약정한 경우에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거. 위 약정 당사자 사이 네 관계에서는, 둘 관계에서는요,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니까 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는 이걸 말하겠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누구? 그 등록 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판례예요. 물론 판례가 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하도록 합니다. 2번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시험에 더 잘 나오잖아요. 자, 이 범죄는 어떤 거에 대한 거죠? 이 범죄는 자,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이거죠. 바로 권리 행사 방해예요. 이거는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먼저 물어볼게. 이거 범죄가 신분범이에요? 신분범? 범죄가 신분범이 맞습니다. 이게 그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판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 물건의 소유자예요. 물건의 소유자가 바로 뭡니까?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뭐예요? 신분범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 그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A가 있는데, A가 얘한테 돈을 꿔줬어. 돈을 꿔줬고요. 거기에 대한 담보로서 차 있잖아요, 차. 차를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담보가 된 겁니다, 담보. 그쵸? 근데 이놈이 말이죠. 그런 놈이 몰래 가서 차를 끌고 왔어요.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냐? 이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겠죠? 아까 뭘 봤어요? 자, 바로 자동차 이겁니다. 등록증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등록증 보게 되니까 소유권자가 갑이 아니고 BMW예요. BMW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갑 겁니까? 갑 것이 아닌 겁니까? 분명히 이 자동차는요, 갑 것이 아니고 얘 거거든요. 따라서 가론 놈이 이것을 몰래 가져왔다 하더라도 뭐 다른 범죄는 될지언정 권리 행사 방해죄는 될 수 없다. 왜? 갑이라는 놈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 판례에 지금 잘 나오는데, 자, 좀 어려운가요? 보겠습니다. 자, 판례 2번이겠죠? 자, 이거죠. 피고인 갑이 피해자 A에게 기업과 약속이 부도거나 A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 독촉받자 BMW 차량을 A에게 보관함으로써 담보 제공에서 불구하고, 그렇죠? A 승낙 없이 보조기 이용해서 이를 운전해 갔어요. 이 차량은 밑줄 쳐봐요. 자동차 등록 원부에 누구 겁니까? 바로 BMW 거로 되어 있잖아요. BMW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갑의 소유가 아니므로, 따라서 뭐예요? 다른 범죄는 되는지언정 권리 행사 방해는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거 좀 잘 나오는데 어렵지 않죠, 이거 수업 들으니까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했다 말했었는데 바로 부동산 등기법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좀 알아두면 좋아요. 왜? 그 시험 나오니까. 응? 이게 시험 나옵니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무사입니까? 자, 수업 들으면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등기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 되겠습니다. 줄여서 부등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말했었던 요거 있잖아요. 그 부록을 이제 같이 봅시다. 부록. 그럼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페이지 일단 본문이죠, 본문. 요거부터 봅시다. 자, 페이지 8이고요. 밑에 있는 그 법조문 되겠습니다. 바로 부등법인데, 3조가 되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나오는데, 보통은 다 저거죠. 물권이 되겠습니다. 물권인데, 좀 특이하게 있죠? 3조 8호, 임차권. 이거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요건 채권이에요, 채권. 다만 채권이지만은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물권 취급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또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고, 4조는 좀 이따 읽고요. 먼저 뒤로 가셔가지고, 15조를 먼저 읽자고, 15조. 자, 15조가 되겠습니다. 1항.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지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를 한다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겠죠? 뭐 단수 필요 없습니다. 2항의 의미 있다고, 2항. 이 등기부는 세 가지 돼 있어. 세 가지 돼 있는데, 하나는 표제부, 또 하나는 갑구, 또 하나는 을구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 하는 거 지금. 보자고. 15조 2항이에요. 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밑줄. 표제부와, 그죠? 어떤 거예요? 그 다음 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밑줄.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밑줄. 을구를 둔다. 을구. 그러니까 모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부록 있죠? 부록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죠. 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 실제 건물인 건데, 그 이름을 빼버리고,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말이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맨 첫 페이지 1번, 맨 위에 것이 표제부가 나와 있잖아요.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고, 뭐 어디에 있다는 거고,
밑에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 갑구는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바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그죠? 소유권 보전, 무슨 이전. 그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2번. 그죠? 뭐 소유권 이전, 무슨 뭐 쭉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뭐 소유권에 대한 것이 바로 그 갑구가 되었고, 을구 봅시다. 자, 페이지가 3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3. 자, 중간쯤에 뭐가 보여요? 을구 보이죠? 을구. 이건 어디에 한다고 합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저당권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근저당 같은 거. 그래서 쭉 나와 있겠지만은 뭐 근저당권 설정이 쭉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말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분명히 좀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읽어보시면은. 자,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이거 다시 이거 오셔가지고 자, 8페이지 4조가 되겠습니다. 4조. 4조 1항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는요,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렇죠? 선착순. 2항. 등기 순서는 등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가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가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볼까? 다시 한번 요거 1페이지. 1페이지 갑구를 봅시다. 갑구. 갑구를 보시면 맨 왼쪽부터 해가지고 뭐가 보여요? 순위번호, 두 번째 뭐? 등기의 목적, 세 번째 접수 연월일과 그 접수번호 보이죠? 제 35,128호 보이잖아요. 이번은 뭐예요? 접수번호입니다. 그다음 등기 원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는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22조. 자, 1항입니다. 2절.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답니다.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인데, 관공서, 어디가 대표적이에요? 법원입니다. 그렇죠. 법원이 가압류해. 그런 식으로. 법원이 이전 등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촉탁을 할 수 있다. 신청 또는 뭐예요? 법원에 촉탁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의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48조가 되겠습니다. 등기 기재사항이죠. 5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봅시다. 1번, 밑줄. 순위 번호. 아까 이거, 같이 보세요. 왔다 갔다 보시면 분명히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1번, 순위 번호 맞고. 2번, 등기의 목적. 그렇죠? 3번, 접수 연월 및 접수 번호. 알겠죠? 4번입니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 예를 들어서 뭐, 매매, 증여, 무슨 뭐, 지분 이전, 무슨 뭐 명의신탁 나와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자 누구, 저당권자 누구, 지분권자 누구,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떤 권리자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항은 그렇고 사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잘 보세요. 제 20일 따라서 밑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아까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교회, 종중 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종중 또는 교회가 들어갑니다. 명예 등기할 때는요, 밑줄 쳐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나와 있잖아. 이게 바로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이 종중 같은 건데, 종중의 대표자, 그런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주민번호, 그런 것들을 기록하나 나와 있는데, 만약 이것을 허위로 등재했다고, 허위 등재했습니다. 뭐예요?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판례 할 때 된다 이거면 된다. 자, 거기에 대한 판례가 뒤로 가시면 나와 있거든. 자, 1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그렇죠. 그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렇죠? 자, 판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판례 1번이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거예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밑줄. 종중 대표적 기재는 당의 부동산 처분 권한과 관련한 밑줄. 중요한 부분 기재로서, 그렇죠? 대표가 갑인가 을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공무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밑줄 이를 허위로 등재합니다. 자, 대표를 허위로 등재했다고 이때 범죄가 돼요. 자, 우리 플레이 할 때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봅시다. 앞 페이지 9페이지겠죠? 9페이지.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8조가 되겠습니다. 68조.
68조가 되겠습니다. 등기관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부 기준에 따라서 밑줄 거래가액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액. 그러니까 매매할 때 말이죠. 분명히 거래가액을 등기부에도 적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예를 볼게. 그 부록 보시면 나와 있죠. 부록. 자, 부록 보시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자, 페이지 2. 이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 부록 2페이지. 자, 순위번호 보이죠? 순위번호 2번입니다. 그거 중에서 맨 오른쪽에요. 공유자 지분 2번에 나와 있겠고, 그 맨 밑에 거래가액이 얼마예요? 약 1억 7,500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래가액을 기재한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피고인 등이 말이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자, 거래가액을 허위 기재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 플레이할 때 이 범죄는 될 수 없다 보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 그 10페이지 다시 봅시다. 10페이지 그 판례예요. 이것도 시험에 5번 나왔잖아요. 자, 10페이지 맨 위에 판례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거래사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 거짓 신고해서 신고 표시받은 다음에 일교초로 밑줄 사실과 다른 거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플레이할 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것을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판례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 등기부를 본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이라 보았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였어요? 종종 대표에 대한 거고 이건 부동산의 거래 가액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허위로 기재했다. 공부죄,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가 되는 거고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다시 9페이지예요. 아, 오늘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죠?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려고 저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예요. 자, 9페이지 보시면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이제 68조 읽어봤고요. 69조 같은 것은 뭐 별거 없죠. 뭐 지상권 쭉 나오는데 그렇게 문제 없고요. 자, 75조를 체크합시다. 75조.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 저당권인데 그 1항과 2항이 거의 비슷하죠. 1항인데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먼저 1번 체크할까 밑줄. 채권액. 2번 밑줄. 채무자의 성명, 명칭, 주소 그런 것들 나와 있죠. 2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2항은 이제 근저당권이에요. 자, 역시 뭘 기재하느냐. 1번 밑줄. 채권 최고액 되겠습니다. 의미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바로 이 부동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만 책임집니다. 2번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런 것들 쭉 기재한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한다고 했어요. 역시 이거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알듯 말듯 어려운 게 바로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가등기.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가등기. 분명히 들어봤죠? 근데 가등기라는 게 알듯 말듯 그럴 겁니다. 수업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된다 이거죠. 먼저 가짜 들어간 게 많이 있다고. 가등기도 있고요. 이따 보겠지만 가압류. 뉴자야? 가처분다고 나와 있고. 또 뭐가 있나? 가환부도 있지. 형수법인데 이거. 어쨌든 가등기가 나오잖아. 가등기. 임시로 한다는 건 임시.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말이죠. 더 무서워. 가등기. 이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순위보전 목적이 있다고. 순위보전. 또 뭐가 있습니까? 담보가 있다고. 들어봤죠? 가등기 담보. 들어봤잖아요. 원래는 이게 목적이거든. 이게 목적인데요. 이게 담보로 이렇게 약간 변질돼요. 변질. 왜 그러냐? 설명 들어볼게. 일단 이거부터 보자고. 순위 보존이 이제 원래 그 포인트거든요. 가등기가 말이지. 그렇습니다. 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고 가비담동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을이 이렇게 있고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자는 당연히 그 값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그 을이라는 놈이 이제 가등기했다고. 그래서 가등기했어요.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게 언제 됐냐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뭐 1월 달에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게 지금 가짜, 임시죠, 임시. 지금까지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효력 없어, 이거. 그죠? 갚고, 갚은 말이죠. 이걸 그냥 쓸 수 있다고. 아무런 부담 없이 쓰는 겁니다. 문제 뭐냐? 이거를 이제 가벼운 놈이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다고, 을로. 매매.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뭐,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얘 또 넘겼어. 의뢰한 놈이 벽을 넘겼다고. 매매했다는 거죠. 2020년도 무슨 뭐 10월 달에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문제는 뭐예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가등기자, 이 가등기 터져봐가지고 말이죠. 이 드디어 이때 본등기했다고, 본등기. 2021년도 뭐 9월 달에요. 이게 본등기가 되는 순간에, 이 순위가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순위가 보존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본등기를 이때 했지만은요, 요 본등기 날짜를 이때로 간주한다고. 문제 뭐냐? 이게 지금 을로 넘어왔잖아요. 그 중간에 뭐예요? 여기에서 밀린 요것들, 이런 것들은요, 싹 다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직권 말소예요. 걔들은 뭐예요? 제복 홀랑 날립니다. 쫄딱 망했잖아.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원래 가등기 자체만은 문제 없어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문제 뭐냐? 거기에 터져봐서 본등기가 되는 순간에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말이죠. 이거보다 뒤늦게 등기된 거 있잖아요. 싹 다 말소가 된단 말이죠. 걔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게 뭐냐면 이게 가등기가 담보 역할을 한다고, 담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의리한테 한 1억 꿔줬어, 1억. 1억 꿔주고 요걸 했잖아요, 가등기를. 어때요? 이 상태에서는 이 다른 사람이 집을 살려갈까, 집을 못 살까요? 이렇게 된 집을 못 사요. 겁나가지고. 쫄딱 망하니까 이렇게 가등기가 된 집을 못 산다고. 그래서 가벼운 놈은 이거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집을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계속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벼운 놈이 이들한테 요 채무를 변제하잖아요. 1억 갚잖아. 그때 비해서 뭐예요? 가등기에 말소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가등기가 원래 이거지만요. 담보처럼 이게 변질돼서 운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런 거예요, 지금.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등기. 자, 688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미술,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 요거 순위 보존이에요. 할 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자, 91조 중요한 테마입니다. 91조. 미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가등기에 터져와서 말이죠. 이렇게 본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 순위는 요 순위에 따른다 이겁니다. 이 순위에. 이때 된 거로 보는 거죠. 그때 뒤에 있는 거 싹 다 말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조문이에요. 자, 92조가 되겠습니다. 1항.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했을 때 어디에 따라서 밑줄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이런 식이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한 등기를 뭐한다?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싹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니까 말이죠. 걔든 아주 개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이제 담보로서 역할한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록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거 실제 집인데 하여간 다 있다고. 이게 가등기, 근저당, 가압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실제 집인데 이 집은 조금 복잡한 어떤 게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고 이 순위번호 4번 나와 있죠. 자, 부록 2페이지인데 4번 보시면요. 뭐가 보이십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를 미리 하기 위해서 하려고 미리 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걸어놓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하면 되겠죠. 본등기 하면 됩니다.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말이죠. 어디 보시냐면은, 자,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렇죠. 자,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여러분이 또
아주 좋아하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바로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 이거는 뭐 차원이 쉽습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쉬운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명의신탁. 이게 쉽지만 않은 건데요. 우리는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시험에 나올 정도, 시험에 나오면 풀 정도만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뭐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볼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자가 명의신탁입니다. 어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가 될 거예요. 등기부. 원래 갑 겁니다. 갑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야, 을한테 야 임마 네 이름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명의신탁을 하자고 약정을 맺습니다. 약정. 그래서 을이란 놈이 오케이 해주겠다 싶어서 을이란 놈이 이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제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유권자라 부르고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 이놈을 당연히 뭐라 불러요?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제 말씀 이해가 되겠죠? 이거 똑같아. 아까 자동차 똑같습니다. 잘 봐. 요 둘 사이. 요 둘 사이에서는 이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의뢰한 놈 뭐예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뢰한 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3자, 대외적으로, 제3자. 즉, 대외적으로는요, 누구 소유야? 내가 봤을 때는 소유권자가 얘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요, 이때는 뭐야? 을이 소유권자입니다. 을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대내적으로는 갑 소유가 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을 소유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어때? 이 상태에서 말이죠. 팔아먹었다고 이제. 자, 의뢰한 놈이 말이죠. 이거를 병원한테 팔아먹었습니다. 횡령죄가 됩니까?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횡령범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데, 뭐, 일단 대충 알겠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갑시다. 자, 2조가 되겠습니다. 1번, 명의신탁 약정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죠. 2번, 명의신탁자, 이거고. 3번, 명의수탁자,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범죄입니까? 이 명의신탁이 이게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이거 범죄. 봐봐. 3조 1항입니다. 1항. 누군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불법이야, 이거. 위반되었다. 그러면 처벌시키는데 형벌이 무거워요. 밑에 그 7조 1항 1호 보이죠? 7조 1항 1호입니다. 제 3조 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되겠습니다.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으로서 이거는 불법.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우리 법상 명의수탁은요. 현행 법상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보통은 이제 범죄예요. 범죄. 자, 이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4조가 되겠습니다. 4조. 별표. 4조 별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별표. 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4조. 먼저 1항이 되겠습니다. 밑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칠판 중에서 무엇이 무효라는 거죠? 요거죠. 요것이 무효가 된다. 이런 게 바로 1항입니다. 1항. 알겠죠? 자, 2항입니다. 밑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도세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한다. 뭐죠? 이 등기도 뭐예요? 이 등기도 무효다. 무효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단서가 있지만 단서는 예외적 모습이고 보통은 이 명의신탁에 따라 가지고 한 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봤었던 거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말이죠. 제 3조가 보았을 때는 을 소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을이 말이죠. 이것을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요 을 소유를 그러니까 을이 말이지 요거를 팔아먹었을 때 변한 놈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왜냐? 아니 봐봐. 이게 이제 무효라며. 무효인 자가 얘한테 팔아먹었어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한다고. 왜 그래? 사망 때문에 봐. 사망. 봐. 밑줄 사망.
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점은 한 번 더 할게. 1항 및 2항은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 둘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얘한테. 야, 이거 무효니까 그거 다시 갖고 와. 할 수 있나? 안 돼요, 안 돼. 이런 무효는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갑과 을은요. 이것이 무효니까 이 건물을 다시 다 달라. 그런 말을 못 한단 말이죠. 따라서 반사적으로 이 건물은요. 유효하게 그 병이 취득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건데, 별한 놈은 손에 안 보죠? 병은 손에 안 봅니다. 따라서 말이죠. 을한 놈이 얘한테 팔 때, 이 을이 내 소유라고 그 사기쳤어요. 내 소유라고 사기친 다음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병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뿐더러 얘 입장에서는 얘가 소유권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팔아먹었어도 얘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뭐예요? 이 신탁자 갑에 대해서는 횡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건 되게 쉬워. 이자가 뭐고 신탁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밑에 있는 꺽쇠 1번이죠. 요거 쉬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만 밑줄 그어봐. 꺽쇠 1번인데 밑줄. 제2자간 명의신탁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수탁자가 팔아먹었단 말이지. 횡령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 11페이지.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그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부담하지 마시고, 결론만 기억하자고. 깊게 들어간다. 머리 아픕니다. 깊게 들어간다. 그 시간 낭비예요. 큰 결론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조문을 다시 봅시다, 조문. 먼저 이제 이렇게 합시다. 건너가셔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꺽쇠 2번이죠, 2번. 시험에 가장 잘 나온 테마가 되겠습니다. 바로 중과 생략 명의신탁인데요.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거 무죄가 된다. 그런 취지가 돼요. 무죄. 꺽쇠 1번은 그 타이틀이 뭐냐? 중과 생략 명의신탁입니다. 중간에 뭘 뺐다는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가변놈이 있고 그 A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A의 그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등기부에는 자, 소유권자가 이렇게 그 A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A.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걸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도인 되겠습니다. 매수인이죠. 이제 둘이 이제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약정. 원래대로 하면 뭡니까?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이렇게 그 A에서 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갑과 을이 말이죠. 이 약정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명의신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중간에 뭐 합니까? 생략하는 모습이에요, 생략.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고, 곧장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중간 생략 저겁니다. 명의신탁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요걸 생략해버리고, 그냥 곧장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 말씀 이해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말이죠. 아까 봤었던 거죠. 우리 법 조문적으로 이와 같은 명의수탁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범죄네. 무효일 뿐더러 범죄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또 이와 같은 물권 변동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 무효. 그렇잖아. 따라서 이 케이스는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요, 매도인 A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의뢰한 놈이 말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건 말이죠.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지금 의뢰한 놈은 분명히, 매수인 갑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걔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횡령죄가 됩니까? 횡령이 안 됩니까? 횡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불법이거든. 따라서, 둘 사이에 이런 것을 지킬 필요 없고요. 어떤 신인관계도 이런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 지금 얘는 말이죠. 어딜 봐도 이 매수인 갑이라는 놈의 동산을 보관 중인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의뢰인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뭐 한다? 얘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횡령될 수 없는 겁니다. 자, 판례가 애매한데, 판례 이해할 때 배임죄도 되지 않나 봐야 됩니다. 판례 취지 이해할 때.
요 케이스는요, 횡령될 수 없고, 취지를 읽어보게 되면 배임죄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좀 복잡하지만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읽어봅시다. 다른 못 읽겠고요. 그 글씨 두꺼운 거 있죠. 글씨 두꺼운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2번에 그 위에서 그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밑줄. 중과승약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 지금 설명드린 거죠. 자, 밑줄.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본문에 의해서 매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무효라며 이거. 무효이고, 그렇죠. 밑줄. 신탁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효니까 말이죠. 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그 남아있다는 거죠. 매도인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요. 신탁 부동산 소유주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밑줄. 명의신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볼 수 없다.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는 어딜 보다도 이 매수인의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쭉 나가서 말이죠. 그런 쪽으로 횡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판례 이해할 때 배임죄도 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시험 잘 나오는데 하나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꼭세 3번과 꼭세 4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한자 나오는데 그 선의 나와 있죠. 선의. 모른다. 뭔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모른다. 악의는 음식은 뭐예요? 뭔가 아는 거죠. 이런 취지예요. 선의의 제3자. 지금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선의, 모른다. 악의, 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고 똑똑한 놈이죠. 의미를 좀 혼동하면 안 돼.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이 말인데 이거 맞죠? 잡아야 돼 이거.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말이죠. 자,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서입니다. 단서. 한 번 더. 4조 2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이시죠? 다만 중요한 거 밑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밑줄. 명의신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상이 있다는 사실을 밑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선의입니까? 악입니까? 옆에 쓸게요. 선의, 선의. 요 케이스. 요게 단서야, 단서. 자,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죠? 물권 번동은 유효가 된다 이거죠.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권 번동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게 나온다 말고. 바로 거기다 보시고 뒤에 나오는데 넘어가셔가지고 페이지 11 꼭세 3번과 꼭세 4번입니다. 자, 꼭세 3번이겠죠. 매도인 선의 밑줄. 선의 밑줄 쳐. 그다음에 꼭세 3번 있죠? 자, 꼭세 3번이고 옆에 쓰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 4조 2항 단서라고 씁시다. 부동산 실명법 자 4조 2항의 단서가 됩니다. 요거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나머지 있죠, 나머지. 1번서부터 뭐 2번, 4번 이건요 전부 다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본문 적용돼, 본문. 그죠? 그래서 본문은 물권 번동이 무효가 되지만은요, 이 단서가 적용되면은 물권 번동은 유효합니다, 유효.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2, 4번 무효, 3번은 유효가 됩니다. 맞죠? 분명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물론 저만 읽었죠. 뭐 같이 읽어. 같이 읽어도 좋아, 여러분들. 혼자 읽어봐. 자, 이런 건데, 분명히 이거, 여러분들 써야 됩니다. 쓴 다음에 하면은 뭐 분명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좋아. 그럼 여기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에 갑시다. 이거 알 수 있겠죠, 이제. 선이 모르는 것, 악의, 뭔가를 아는 겁니다. 현재 이런 케이스 나온 거죠. 간변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저거예요. 매도인 되겠습니다. 매도인. 이제 이렇게 을이 나오겠죠. 을. 이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나한테 위임 준다고, 위임. 야, 임마, 네가 돈 줄게. 네가 사가지고 네 명의로 해달라고 위임 줘요, 위임. 물론 명의신탁 약정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가벼운 놈이 을한테 돈도 주면서 네가 다 해라, 알아서 해라. 플러스 네 명의로
하고 있으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위임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요 케이스를 말하죠. 우리가 위임령 다른 말로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케이스를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계약 맺고 말이죠.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원래는 그 소유권자가 뭐 A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맺는다고 계약 맺고 이제 이렇게 넘어왔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지 지금. 아시겠죠? 물론 신탁자이고 저겁니다. 수탁자예요. 쓸까? 이게 신자로 보여? 숫자로 보여? 근데 이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A가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A가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다고. 먼저 모를 때를 봅시다. 몰라. 그러니까 A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의가 되겠습니다. 선의. 이때 뭐예요? 이렇게 A에서 을에게 넘겨온 요 이전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유효하다고. 유효하다고. 따라서 말이죠. 이제는 이것이 을 거라고. 내 거야. 따라서 이때 을이 팔아먹었어. 을이 누구한테 팔아먹었어도 내 거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내 거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같은 면에서 배임죄도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매도인 A가 모르거든요. 이때 뭐예요?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서에 따라 가지고 이 수탁자 명의의 요것은 유효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을이라는 놈이 팔아먹었다고. 내 거 팔아먹은 거죠? 횡령도 안 되고 우리 판례할 때 배임도 될 수 없다. 이 바로 꺽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자, 읽어보자고, 이거.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거니까 판례 1번만 읽어봅시다. 1번이에요. 신탁자가 그죠? 명의수탁자가 죄송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수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서 밑줄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밑줄 알지 못하는 소유자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유한 경우는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밑줄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건 분명히 무효였었죠. 무효이므로 밑줄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것이 보야므로, 따라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범죄 되지 않는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판례 1번도 거의 비슷한데 2번은 뭐예요? 배임죄도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꺽쇠 3번에 판례 1번 이거고 바로 2번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좀 길지만은요, 이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된단 말이죠. 이제는 좀 반대가 있겠죠? 무효인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이제는 알아요, 이미. 이 매도인이 말이죠. 매도인이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악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이게 무효니까 어쩌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A 소유로 남아있는 거잖아. 남아있는 거니까 의뢰인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걔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횡령죄 안 되고 배임죄도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바로 꺽쇠 4번인 건데, 이거 마치 뭐예요? 꺽쇠 2번과 비슷합니다, 이거. 그렇죠? 거의 비슷해, 이거. 그래서 알고 있는 거니까 무효고, 이거 A 거라니까. A 거니까 말이죠. 을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이 신탁자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횡령 배임 될 수 없다 이거야, 지금. 포인트만 짚고 갑시다. 자, 꺽쇠 4번이겠죠. 명의수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수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밑줄 알고 있는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그래서 쭉 나가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무지 많은 건데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싹 다 무효니까 말이죠.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할 게 의외로 많네, 이거.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자, 이거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건 좀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